안녕하십니까. 5월 톡톡 브리즈번 편을 발표할 14기 5월 프렌즈 김수진입니다. 5월 톡톡 발표 목차입니다. 제가 호주행을 결심한 이유와 브리즈번을 선택했던 이유, 집 구하는 방법과 살았던 집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5월에 빠질 수 없는 일, 워킹 이야기와 제가 퇴근 후 어학원을 다녔던 경험, 혼자 떠난 호주에서의 여행, 호주에서의 제가 중점을 둔 콘서트 경험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5월은 솔직히 도피에 가까웠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인생의 방향성을 조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갭이어를 한번 가져보자고 혼자 말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살아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찾아보자고 결심하고 호주로 떠났습니다. 저는 호주 워홀 장소로 브리즈번을 선택을 했는데요. 딱히 호주에 로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가고 싶은 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시골에서 자란 저한테는 브리즈번이 그나마 편안해 보이는 도시로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분위기의 브리즈번은 저에게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시드니와 멜버른, 브리즈번을 비교한 표인데요. 브리즈번의 자랑을 살짝 하자면 연중 365일 중에 350일이 날씨가 맑다고 유명합니다. 그리고 두 도시에 비해서도 물가도 조금 싼 편이라서 개인적으로 브리즈번을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초기 정착 편인 집 구하는 방법입니다. 집 구하는 팁은 위치와 교통,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호주에서는 집을 직접 보고 집주인과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집 구하는 사이트는 아래 크게 4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플랜메이트와 검트리, 페이스북, 썬브리즈번이라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플랜메이트는 쉐어하우스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고 있고 검트리와 페이스북은 로컬 쉐어와 직거래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썬브리즈번은 퀸즐랜드 주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로 시드니나 멜버른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한인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살았던 첫 번째 집인데요. 저도 다른 워홀러들과 똑같이 처음에는 임시 숙소로 게스트하우스와 도미토리 같은 데서 묵었는데요. 딱 하루 살고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로 다음날 집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을 구한 편이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급하게 집을 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런콘의 2층 주택 5인 하숙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조금 작았는데 창이 커서 햇볕이 잘 들어오는 편이었고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케이드 상점이 있었고 한인마트와 식당, 호주 마트인 우럴스, 호주 사람들은 이거를 울리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그런 마트가 있어서 필요한 건 거의 주변에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에는 넓은 정원과 테라스가 있어서 햇빛 좋은 날에 커피나 디저트와 함께 책을 읽었는데 그 시간이 진짜 내가 호주에 있구나, 정말 여유롭고 가장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구하고 일을 구해서 출퇴근 1시간 30분에 하숙집 특성상 살짝 눈치가 보이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살다가 이사를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집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집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럭셔리한 아파트였는데요. 이 집은 브리즈번 리버사이드 끝쪽에 위치해 있었고 스토리 브릿지 바로 아래 위치해 있어서 항상 출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예쁜 스토리 브릿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에서는 편의시설로 수영장과 헬스장, 바비큐장이 있었고요. 또한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어서 교통편도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정말 괜찮았던 집이었고 브리즈번 시티에서 이 정도 되는 집을 구하는 건 조금 편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월에 빠질 수 없는 일 이야기인데요. 저는 로컬 베이글 카페인 오베이글에서 일을 했습니다. 베이글 샌드위치를 만드는 키친 파트였고요. 호주는 카페가 새벽 6시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새벽 6시 또는 6시 반부터 마감까지 거의 일을 했었습니다.
또한 신속함과 퀄리티, 위생을 놓치지 않게 늘 집중하면서 열심히 다녔고요. 키친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멤버가 있었고 카페 바리스타 쪽에는 호주 오지 친구들이나 영어를 잘하는 영국과 이탈리아계 친구들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영어로 소통하다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과 엄청 친해졌는데 거의 매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루를 나누고 약간의 인생 언니, 인생 친구들을 만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베이글은 제가 10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 5월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뜻이 깊은 공간입니다. 또한 호주 5월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도 있으실 텐데 여기는 호주 시급 중에서도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중에서도 캐주얼이 가장 돈을 많이 주는데 캐주얼 시급에 플러스 1, 2불 정도 많이 준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인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베이글을 하고 있었지만 돈을 더 벌고 싶어가지고 뭔가 이 흘러가는 시간이 살짝 아까워서 이 시간에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래서 한인잡을 시작을 했어요. 수잡을 시작을 했죠. 수잡 첫 번째는 코리안 치킨에서 근무를 했었고 두 번째는 시티 모모 치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둘 다 예상하시다시피 치킨 전문점이고요. 코리안 치킨에서는 치킨 파트 담당했었고 모모에서는 한식 조리를 담당을 했습니다. 사실 모모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처음 해봤는데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애뉴얼 리브, 연차와 같은 돈들이 쌓여가지고 전체적인 시급은 캐주얼과 파트타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장님에 따라서 한인잡이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들도 주변에 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캐주얼 시급, 최저 시급과 파트타임 최저 시급은 한 이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항상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최저 시급이 살짝 올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주메 이야기인데요. 호주 5월 가기 전에 예비 5월러들이 미리 작성해야 할 게 이 레주메인데요. 이력서입니다. 이력서에는 당연히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나 비자 정보 등을 작성을 해야 하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기술 역량, 경력, 언어 능력, 자격증 및 수료증 같은 것을 기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레주메는 제가 5월 중간쯤에 다시 일을 구하고 싶어서 작성한 레주메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많이 했어서 연락이 많이 온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라이얼을 보시게 되는데 이 트라이얼은 계약 전에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먼저 만나서 일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시스템 제도인데 트라이얼 꿀팁은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밝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분들이 잘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학원인데요. 저는 어학원도 다녔습니다. 뭘 많이 했죠? 사실 제가 호주에 도착한 첫날에 가장 막막했던 건 영어, 언어였어요. 일을 시작하고도 초기 정착을 하고도 조금 갈등이 여전해서 어학원을 등록을 하고 다녔습니다. 낮에는 키친에서 일을 했고 저녁에는 교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피곤했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농담도 하고 하루에 뭐 했는지 일상 안부도 묻고 대화하다 보니까 조금씩 표현력과 자신감도 자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어는 배우는 중이고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 무섭거나 막막하고 두렵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어학원을 최대 4개월까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명시가 돼 있는 거라서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제가 안 다니면 후회가 남을까봐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다닌 건데 솔직히 말해서 호주 어학원은 비용적인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가시라고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어학원만 다닌다고 해서 막 언어가 엄청 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호주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해야지 살짝씩 늘어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행인데요. 저는 호주를 혼자 왔어요. 호주 도착하고 주변을 보니까
연인들끼리도 오고 친구들끼리도 오고 대학교 동기들끼리도 많이 오는데 저는 당당하게 혼자 왔습니다. 혼자 뭔가를 하는 게 당연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호주 5월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혼자 5월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혼자여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행도 혼자 다녔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시드니 여행 사진인데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시드니 스팟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드니 천문대에서 바라본 하버 브릿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바다 수영장인 본다이 비치, 그리고 시드니의 랜드마크인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대학교.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과 계절이 반대입니다. 10월 달에 여행을 갔는데 이 호주 곳곳 자카란다를 운 좋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가시면 꼭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뉴타운은 약간 홍대 느낌으로 힙한 거리, 힙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갔던 멜버른인데요. 멜버른은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가고 싶어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로또와 아폴로 베이, 12사도상과 해리포터 도서관으로 유명한 주립도서관, 쿠사마 야오이의 작품이 있는 빅토리아 미술관을 중심으로 갔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브리즈번 근교 스팟입니다. 호주 모올로라면 꼭 가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무게라 호수. 무게라 호수에서는 은하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골드코스트 스카이 포인트 전망대에서 보는 골드코스트 해변의 전경입니다.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해안선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이질적이고 약간 이색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곳이고, 마지막으로는 히피들의 천국인 바이런 베이입니다. 바이런 베이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 위치해 있지만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히피 마을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히피의 정취, 여유롭고 욕심 없는 삶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꼭 가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바다가 정말 예쁩니다. 제가 본 바다 중에서 가장 예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콘서트도 많이 다녔거든요. 호주에서는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팝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확실히 많아요. 영어권 국가라서 그런지 영어권 가수가 월드 투어를 자주 오는 것 같았습니다. 팝송을 좋아하는 저는 퇴근 후에 공연장을 찾아가곤 했는데요. 사실 공연장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실내 공연장이 익숙했는데 여기는 거의 모든 콘서트들이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을 하고 야외 공연장에서는 불꽃놀이도 해서 뭔가 낭만이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콘서트장에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즐기는 분위기가 정말 이색적이고 확실히 해외 같고 특별했습니다. 콘서트는 여전히 제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들로 남아있고요. 팝송을 좋아하신다면 5월 중에 콘서트를 다녀올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 곡이라도 아는 곡이 있다면 그 아티스트의 그 한 곡을 들으러 콘서트를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콘서트 분위기를 느껴보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갔던 콘서트인데요. 위켄드와 빌리 아일리시, 트로이 시반, 벤슨 분, 체인스모커스 같은 대형 아티스트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요. 블레이크 로즈나 21 파일럿츠, 에픽하이, 톤제나이, 레이니 등의 소형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호주는 콘서트가 다양하게 있고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매 주마다 한 명의 아티스트는 꼭 호주를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를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5월을 도피로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도전이었고 또 성장으로 다가왔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배우면서 배우고 또 즐기면서 저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또한 식상하긴 하지만 더 나아가 제 자신을 조금 사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잡혔어요. 처음엔 두려웠는데요.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인생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다면 떠나세요.
세상은 넓고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